지금 제 옆에 3세대 파나메라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1세대 파나메라는 포르쉐 911의 롱휠 베이스 버전이라는 컨셉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운전을 할 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에 집중을 했죠. 3세대 파나메라는 여기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으로서 성격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신형 파나메라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됐습니다. 최대 32,000개의 픽셀을 자유자재로 제어를 해주는 이 픽셀 LED 기술까지 탑재된 사양인데요. LED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하면서 레이저 라이트 없이도 최대 600m까지 조명을 밝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공기압 입구가 상당히 크고 넓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자동차는 거의 다 이 장식의 요소인데 이 파나메라는 모두가 냉각을 위한 요소로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쪽을 보시면 냉각을 위한 장치들이 자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전면의 인테이크 같은 경우는 액티브 플랩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공기 역학적 효율적인 면에서도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3세대 파나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서스펜션 부분입니다. 3세대 파나메라에는 총 2가지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기본적으로 투챔버, 투밸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이 투밸브라는 뜻은 이 서스펜션이 압축될 때, 그리고 다시 팽창이 돼서 늘어날 때, 이때 각각의 밸브를 통해서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유기적이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이 새롭게 탑재가 됐습니다. 상당히 빠르고 강력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차에서 만들어지는 이 피칭 그리고 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자, 한 가지 시연하는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여기에 이 차량과 함께 연동을 시켰어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자동차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빠르게 모션을 만들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가능하느냐, 자, 일반적인 차량이랑 급가속을 하면 앞에가 뜨겠죠. 이것도 눌러줌으로써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게 해주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상황에서는 차량의 이 롤이나 이제 이런 거동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눌러주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철을 지날 때도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바로 액티브 서스펜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포르쉐 파나메라는 바로 이 부분을 했다는 점,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저도 빨리 시승을 하고 싶어지네요. 전체적인 디자인, 2세대 파나메라와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더 이 각을 지게 만들어서 차체가 낮아 보이도록 디자인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크기는 사실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길이 동일하고요. 너비도 동일합니다. 심지어 휠 베이스도 바뀌지 않았고요. 다만 높이는 5mm 정도 낮아졌는데 사실상 이 정도면 거의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은 파나메라 4 그리고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 우선 2종이 출시가 됩니다. 디자인적인 차별화 부분은 터보 E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터보 모델 전용의 그 엠블럼 디자인이 적용이 될 뿐더러 후면을 보면 이 머플러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윙 디자인, 일반 모델에는 그냥 위아래 펼쳐지기만 하는데 터보 모델에는 한 번 더 옆으로 넓어지면서 펼쳐지는 방식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서 차이를 볼 수가 있겠네요. 국내 출시된 3세대 파나메라는 우선적으로 2가지 파워트레인 라인업으로 출시가 됩니다. 먼저 파나메라 4 V6 2.9L 터보 엔진이 탑재가 돼서 360마력과 51kgm/m 정도의 토크를 만들어내는데요.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V8 4L 터보 엔진에 이제 전기 모터까지 함께 겸비가 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엔진은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을 해서 최고 680마력, 최대 토크 90kgm/m가 훌쩍 넘는 힘을 발휘를 하는데, 특히 배터리와 모터 출력이 상당히 여유로워졌습니다. 모터는 이제 190마력을 만들어낼 정도가 됐고요. 전기 모터는 25.9kWh의 용량을 갖게 됐습니다. 덕분에 WLTP 기준으로 과거에는 50km대 주행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90km대까지 주행을 할 수 있거든요. 국내에 아마 인증을 받게 되면 적어도 60km 이상은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3세대 파나메라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딱 운전을 하고 있는 이 자세로 만들어 봤는데 시트가 상당히 낮게까지 깔려주고 있어요. 일반적인 세단과는 확실히 다른 자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덕분에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바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느껴지는 거, 품질이 정말로 좋아졌어요. 포르쉐에서 느낄 수 있었던 조금은 거칠고 투박한 그런 마감이 아니라 정말 어디를 만져봐도 이 고급스러운 가죽을 비롯해서 이 스티칭 부분 상당히 균일하게 신경을 썼고, 이 하다못해 네,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소프트 폼 재질도 많이 써서 모든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이 블랙 하이그로시도 좀 폭넓게 썼고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기존 파나메라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포르쉐에서 전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계기판 레이아웃은 동일하게 유지를 했지만 모두 다 디스플레이로 바뀐 정도고요. 크로노그래프 디자인 기존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 포르쉐를 타고 있다는 거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부분, 아까 디스플레이 말씀드렸는데 계기판, 그 다음 센터페시아,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이 보조석의 디스플레이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단 보조석은 운전석에서 바라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도록 별도로 처리가 되어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 기어 레버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봤던 부분이죠. 918 스파이더를 시작으로 이제는 타이칸에 적용이 됐고 파나메라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 부분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데크를 만들어 두던가 충전을 위한 케이블도 마련했다는 점도 칭찬을 하고 싶고요. 이 밖에 운전을 했을 때 두근거리게 만들 수 있는 이 패들의 조작감도 상당히 묵직할 뿐더러 다이얼을 들렸을 때 만들어지는 변화들도 이제 운전자를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시트가 지금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둔 상태로 무릎 공간 이 정도 나오고요. 머리 공간도 이 정도가 나옵니다. 생각보다는 꽤 많이 확보를 해둔 모습이에요. 타이칸과 가장 큰 차이라면은 파나메라는 여전히 독립 시트 구성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이 무릎 공간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인데 이 옆 폭에서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앙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뉴 구성을 비롯해서 내비게이션, 그 다음 엔터테인먼트, 음악, 그리고 공조장치 모든 컨트롤이 가능할 뿐더러 빠르게 달렸을 때 이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는지 횡직값을 보여주는 기능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신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지만은 컵홀더도 준비를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아담하네요. 자, 센터 암레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별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딱 느꼈을 때 여유롭고 큰 공간을 가졌다는 점은 충분히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등받이 각도가 살짝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어떨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3세대 파나메라 정말로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올지 가장 많이 팔릴 파나메라 4를 기준으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파나메라 4가 약 1억 7천만 원 정도고 터보 2 하이브리드 모델이 3억 원이 훌쩍 넘네요. 3억 원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하실 파나메라 4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 색상을 한번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냥 무난하게 좀 블랙이 그래도 가장 무난하겠죠. 그 다음 휠은 별도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실내도 투톤 컬러면 좀 예쁘긴 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도 이왕 파나메라를 구입하는데 가죽으로 해서 투톤 컬러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시트는 크게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이미 포르쉐 시트는 기본형으로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시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인디비주얼 옵션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포르쉐 가격이 크게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최대한 저의 욕심을 배제하고 좀 저렴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비스포크 부분은 모두 다 제외를 시킬게요. 여기에 파워트레인 부분, 리어 엑셀 스티어링 부분이 270만 원이거든요. 차가 크니까 그래도 이 부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데 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포르쉐를 샀을 때 크로노 패키지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배기 사운드, 포르쉐니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소재라든지 아니면 시트벨트, 이 부분도 따로 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파나메라 4는 1억 9,490만 원이 됐네요. 그래도 2억 원 안에서 어떻게 한번 끊어봤네요. 지금까지 포르쉐는 성능 하나는 정말로 좋았지만 대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많은 타협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신형 파나메라,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많이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격만큼의 만족감을 준다면 소비자로서는 더 큰 금액을 지불할 그 가치가 충분하겠죠? 어서 빨리 3세대 파나메라를 직접 시승을 해보고 싶어지네요. 오늘 만남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는 3세대 파나메라 시승 행사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선웅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